일화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연은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랬다. 하얀 드레스를 벗고 연분홍 한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남편 준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축복처럼 보였다. 긴장돼? 운전대를 잡은 준호가 힐끗 웃으며 물었다. 조금요.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대답에 준호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건조하다는 걸 지연은 그때는 몰랐다. 시댁 대문이 열리고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겉으로 보기엔 제법 번듯했다. 넓은 마당에 다듬어진 화단, 현관 앞 돌계단, 그리고 불이 켜진 거실 창문. 그 집은 마치 단정한 집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지연을 훑었다. 축하도 반가움도 따뜻함도 없는 눈빛이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의 값어치를 따지는 눈빛. 왔니? 짧고 딱딱한 한마디. 지연은 얼른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다.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잘 부탁은 무슨. 이제 들어왔으면 내가 잘해야지. 거실 공기가 단번에 차가워졌다. 지연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긴장해서 그러시겠지. 처음엔 다 그런 거겠지. 그렇게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결정타를 날렸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넌 우리 집 사람이기 전에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뭔지는 알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가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좀 쉬게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눈을 흘겼다. 쉬어? 며느리가 첫날부터 쉬러 왔니? 그 순간 지연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행복해야 할 첫날 밤이 어쩌면 평생 기억될 악몽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시어머니는 손짓으로 지연을 따라오게 했다. 2층 안방 옆 넓은 방이 아니라 복도 끝 작은 문 앞에 멈춰섰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밀려나왔다. 낡은 장롱, 종이상자, 계절 지난 이불 더미가 쌓여 있었다. 여기가 내 방이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을 듯했다. 방 한쪽엔 간이 침대 하나가 겨우 놓여 있었다. 신혼부부의 방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어머니 여기 가요? 왜? 궁궐이라도 기대했니?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준호는 원래 자기 방 쓴다. 남자한테는 편한 잠자리가 중요해.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돌아봤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엄마 성격 알잖아. 며칠만 참아.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참아? 결혼 첫날 남편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그거였단 말인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지연의 자리는 없었다. 시어머니와 준호, 시누이 미라는 거실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먹었고 지연 앞에는 부엌 구석 작은 상에 김치와 찬밥 한 공기가 놓였다. 전 여기서 먹는 건가요? 그럼 식탁에 앉고 싶었어? 시누이가 웃었다. 우리 집 원래 그래. 며느리는 며느리 자리 따로 있거든. 말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갈비를 집어 먹을 뿐이었다. 지연은 밥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목이 메어 한 숟갈도 넘어가지 않았다. 집안 어디에도 자신의 편은 없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낯선 집은 더 크게, 더 어둡게 느껴졌다. 창고방에 누운 지연은 작은 전등 아래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왜 첫날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혹시 준호가 온 걸까 싶어 벌떡 일어났지만 문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울어? 지연은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았다. 시어머니는 방문에 기대선 채 차갑게 말했다.
여기선 그런 걸로 동정 못 받아. 울 시간 있으면 내일부터 할 일이나 외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청소, 빨래.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반찬 해놓고 가. 제가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요즘 애들은 회사 다니면 벼슬인 줄 알아. 직장 다녀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명심해. 이 집에서 넌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지연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좁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이 방바닥을 희미하게 비췄을 때 그녀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정말 잘못 들어온 걸까? 그리고 아직 그녀는 몰랐다. 이 집의 진짜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걸. 이화 며느리의 월급. 새벽 5시. 지연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벌써 심장이 조여왔다. 부엌으로 나가자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무슨 시험관처럼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말했다. 늦었네. 아직 5시인데요. 며느리는 시계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지.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말대꾸 한마디가 불씨가 된다는 걸 하루 만에 배웠다. 그날 아침 그녀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쳤다. 손에 익지도 않은 부엌에서 허둥대는 동안 시어머니는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파를 그렇게 썰면 누가 먹니? 국간장도 구분 못해? 너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니? 그 말은 꼭 할 날 같았다. 지연은 손을 대었지만 아프다는 소리도 못 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그녀를 불렀다. 잠깐 앉아봐. 거실 테이블 위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불안한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봤다. 이게 뭔가요? 생활비 관리.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얼굴로 말했다. 내 월급은 앞으로 내 계좌로 받아. 젊은 것들이 돈 생기면 쓸데없이 써대기만 하니까 집안 어른이 관리해야지.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제 월급을요? 왜 문제 있어? 아니, 그건 제 생활비도 있고 적금도 있고. 결혼했으면 내 돈이 아니지. 시어머니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며느리 돈은 집 돈이야. 그 순간 지연은 몸속 피가 식는 걸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준호를 찾았다. 출근 넥타이를 메고 있던 준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다. 엄마가 관리해주면 좋은 거지 뭐가 문제야. 너 원래 돈 계산 약하잖아. 지연은 멍해졌다. 결혼 전 데이트 통장은 반반이었고 지연은 늘 생활비를 꼼꼼하게 계산하던 사람이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준호였다. 그런데 지금은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다. 준호씨, 나한테 상의도 없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해. 낯선 남자였다.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약혼자는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 뒤에 숨어 자기 역할을 회피하는 비겁한 남자만 서 있었다. 지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통장을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그걸 낚아채듯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래, 처음부터 말 잘 들으면 서로 편해. 그날 회사에서도 지연은 멍했다.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혼한 지 이틀도 안 돼 시댁 얘기를 꺼내는 순간 친정엄마 마음이 찢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전화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이번 달만 좀 미뤄줘요. 아니, 제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자만이라도 먼저.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이 심상치 않았다.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죽어요? 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왜 자신의 월급까지 빼앗으려 했는지 그 이유가 어쩌면 그 통화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그때였다. 신우이 미라가 뒤에서 툭 하고 어깨를 쳤다. 뭐해요? 도둑처럼. 지연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섰다. 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혹시 우리 엄마 통화 엿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여기선 괜히 궁금한 거 많으면 피곤해져요. 미라는 낮게 속삭였다. 조용히 살면 편해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엔 단순한 구박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을 삼키기 전에 먼저 알아내야 한다고. 창고방에 불을 끈 채 앉아있던 지연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 집 뭔가 숨기고 있다.